취업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인관계와 스피치 능력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는 개인의 업무 능력뿐 아니라 소통 능력이 더욱 강조되는 이때 패러다임을 대변하는 것일 텐데요. 평소 자주 하지 않아서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글쓰기와는 달리 말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 실력을 키우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말이 심장까지 가는 길이다라고 말한 어느 작가의 이야기처럼 이제는 내용 전달을 넘어 누군가의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진정한 말하기 능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이 시대의 소통법을 알려주실 분을 특별히 청산뉴스에 모셨습니다. 박혜은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지금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뭐 표정과 눈빛과 또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대방과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저는 이제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챙겨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오늘 대표님의 강연에서 이것저것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박혜은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치 인문학의 길을 묻다 강의를 진행할 박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인문학이란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지겨운 단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너도 나도 인문학을 얘기하니까 무슨 말하기까지 인문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오게 됐는지 같이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지 제 말이 좀 전달력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 선생님께서 제가 국어책을 읽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혜은이는 책 읽는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제가 말하기 어떤 능력이 있다거나 제 목소리가 좋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그 소리가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영화에서 왜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을 때 두둥 하면서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몰랐던 내 재능을 내가 발견한 것 같은 그래서 그 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크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집에서 가장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거울 앞에 서서 롤빗을 들고 안녕하세요 박혜은입니다 이런 놀이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이 제 안에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맨날 뭐 말할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봤던 내용들, 친구들과 있었던 이야기들, 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빗을 들고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4년, 5년 쌓이면서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줬던 적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방송국에서 실제로 방송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요. 지금도 여전히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제가 방송이란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많이 받게 되면서 사실 저는 어떤 학원이나 기관에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말을 잘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공부를 이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과 같이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말과 소통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강연자로 만나지만 이제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정도 이제 스피치 강의를 이어가면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스피치 학원 가면 배우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소리를 잘 끌어올려서 발성을 잘 내게 할까? 가, 캬, 거, 켜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입을 크게 벌려서 정확하게 발음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이 잘 됐을 때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계속 제가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형식과 방법만을 챙기는 것으로 정말 내가 말을 잘 한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저는 어느 순간에 이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말하기 순간에 가장 쉽게 만나는 게 자기소개합시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만나는 말하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 없이 앉아 계신데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말을 딱 꺼냅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 제가 100이면 100 만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아래로 착 내리깝니다. 왜?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무언의 신호를 저한테 보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변을 딱 보다가 그러면 좋아요. 여기 빨간 이 띠고 계신 우리 이 학생부터 한번 소개해 볼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이씨라는 표정을 자기도 모르게 짓는 거죠. 그러면서 편하게 안 나옵니다. 쭈뼛쭈뼛 걸어 나와요. 어떻게 막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를 막 넘기면서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자기소개 어떻게 하면 돼요? 혹은 자기소개 뭐 하면 돼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네 얘기잖아요. 네 얘기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소개를 하는 순간에도 나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 소개를 해야 되는 면접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까를 돈을 내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정말 내가 내 얘기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걸까? 물론 그 순간에는 배운 대로 하게 되면 잘할 수 있지만 또 요즘은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면접관들이 어디 컨설팅 받은 대로 하면 내가 배운 대로 했다고 해서 점수 또 깎인다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고민들이 머리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막 책을 찾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봐도 나는 누구인가 치면 이 같은 제목의 책을 정말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고민들을 담아냈기도 했겠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시점부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 거야 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또 막 이제 검색창에 들어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산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보고 생각해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건 없다라는 거죠. 뭐가 빠졌을까요? 내가 빠진 거죠.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누구냐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살고 있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먼저 취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 그럼 내가 가서 뭘 얘기해야 돼?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알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고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 형식과 방법만을 익히는 것이 정말 말을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책을 보기도 하고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면서 인문학이라는 걸 굉장히 멀고 어렵고 따분한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동물에 한번 나를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건 제 모습입니다. 옛날에 저는 백조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엄청 우아한 척, 말 잘하는 척, 머릿속에 들은 게 많은 척. 근데 그 안에서는 그거 안 들키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 돌아본 순간에 아니야. 좀 더 멀리 올라가서 많은 걸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혹은 또 얘기를 합니다. 동물이 어렵다면 색깔에 한번 비유해서 우리 한번 나를 소개해 볼까요? 이거 역시 제 얘기예요. 옛날에 저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세게 내 주장을 내비치는 건 그렇게 좀 너무 고집센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이 사람 너도 맞아요, 너도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유 맞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니야, 나는 빨간색처럼 명확하게 내 색깔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동물과 색깔을 비유를 하냐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말을 배운다면서 형식과 방법을 익히면 좌뇌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비유나 은유 같은 걸 활용을 하게 되면 성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나는 어떤 동물처럼 살아왔었지? 나는 어떤 색깔처럼 살아왔었지? 딴 사람 보면 안 되잖아요. 예, 넌 누구처럼 살았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동물처럼이지? 어떤 색깔처럼이지라고 나를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찰이라는 걸 하게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게 좋았으면 그냥 그렇게 쭉 살면 되죠. 근데 요게 좀 나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걸 좀 바꿔보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찾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과정들도 뭐 인문학이라고 해서 아주 뭐 철학, 역사 이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문학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점점 더 갖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말하기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건 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처럼 내 주변의 현상들,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있어?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인문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왜 그렇게 인문학 열풍이 불었을까? 내가 행복하고 잘 살고 있으면 나 잘 살고 있나 이런 거 질문하나요?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자꾸 발전해 가는데 그 안에 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 잘 살고 있나 이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로마를 가게 됐어요. 로마 하면은 유적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조상 덕에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유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가 언제 잘 살았지? 언제 왜 망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 얘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너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는 로마가 굉장히 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야. 내가 너네를 다 이제 손에 쥐고 흔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점점 나라가 좀 망해가는 계단을 밟지 않았을까. 로마를 찾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좀 보고 옛날 사람들이 썼던 그런 고전들을 읽으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요즘 자기계발서 가면 뭐 어때요? 자기계발서 읽으면 이렇게 하세요. 뭐 예를 들어 아주 쉽게는 뭐 4시간 자세요. 뭐 하루에 3쪽 책을 읽으세요. 뭐 하루에 5장씩 글을 쓰세요. 뭔가 지시를 자꾸 하잖아요. 혼내는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전 자꾸 조급해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안 살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저렇게 안 살면 나 남들보다 좀 못 살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랫동안 읽히는 고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 어떻게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 내가 내 산 거 얘기해 줄게.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너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좀 질문을 저는 고전이 저한테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는 자기계발서와는 조금 다른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읽는다는 과정, 읽는다는 게 물론 전 책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철학도 읽을 수 있고 많은 읽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만날까. 이런 저는 인문학 고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붙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확신은 고전을 읽으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 라고 이제 지시어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살고 있어? 라는 질문을 내가 잘 받아서 답해가는 과정을 반복해 가는 그렇게 고전을 잘 읽게 되면 저는 내 말하기에도 분명히 힘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어느 순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2개의 한문을 딱 가지고 왔잖아요. 나자 공견 경자입니다. 고전 읽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읽으면서 내가 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쓰여 있습니까?
뭐 공경하세요, 효도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글자가 있는데 막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많은 글자 가운데에서 나에게 와서 딱 닿는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는 왜 자꾸 내 눈에 밟히지? 라고 생각되는 글자가 있는데 저는 나라는 글자와 공경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눈에 와서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을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 기분을 굉장히 좋게 했던 것, 고전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내 감정인 것 같아요. 이거 읽었을 때 내가 행복한가? 이거 읽으면서 내가 마음이 물 흘러가듯이 순하게 동의가 되는가? 맞아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가?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는가? 불편할 때는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좋을 땐 좋은 걸 챙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막 이렇게 찾아가는 글 읽기를 하면서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했던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주돈이라는 사람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세상이 어떻게 생겨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늘이 갈라지고 음거양이 생기고 화목금토가 생기고 뭐 만물이 여러 가지가 생겼어. 근데 쭉 여러 가지가 생기고 봤더니 그중에 가장 최고가 야 사람이더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던 간에 엄마와 아빠라는 음거양을 온전히 받아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사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완전하게 엄마 아빠를 받아서 태어난 존재인데 어느 순간부터 잘하고 있는 걸 챙기는 게 없어요. 못하고 있는 거, 부족한 걸 자꾸 챙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우리도 모르게 교육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 수업하는 거 보면은 잘해요 난리가 나요. 막 선생님 내 얘기할 거야 내 얘기할 거야 그러는데 2학년 후반 3학년 초만 가도 질문하라고 하면 대답하라고 하면은 손드는 수가 점점점 고학년으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왜? 내 얘기를 하면 혼나는 거야. 야 그거 그 배운 대로 얘기해야지. 그거 왜 네 얘기하고 앉아있어. 그거 말고 답이 뭐냐고. 도덕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 뭐 수학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고. 이렇게 자꾸 강요를 당하면 내 얘기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틀릴까 봐. 그러면서 진짜 내 얘기도 남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맞아. 옛날부터 그렇게 우리는 다 여러 가지 정말 풀하나 하늘의 별 모든 것 중에서 최고로 태어났는데 왜 나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위안이 됐던 게 우리 대학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대학에 보면 이제 챙겨야 될 것 중에 3강령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명덕입니다. 세상을 살 때 명명덕을 챙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밝은 덕을 더 밝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명덕이라고 하면 되는데 명명덕이래요. 이미 있는 밝은 덕을 더 밝히는 거래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맞아. 이미 나는 명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챙기면서 더 밝게 만드는 건데 밝음이라는 게 나한테 없는 줄 알고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글 또한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그냥 덕을 챙겨야 돼, 덕을 밝혀야 돼 그러면 너한테는 지금 덕이 없으니까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산 사람들 막 챙기면서 그 밝음이 뭔지 챙겨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밝은 덕이 있는데 그걸 더 밝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걸 저는 유인의 득기수의 체력 그리고 명명덕이라는 글자에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불완전이라는 단어가 되게 저한테 불편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네. 강의 자료를 찾으려면 저도 책을 많이 보잖아요. 물론 이제 불완전하게 느끼면서 더 많은 걸 챙기고 나를 발전시켜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예 기본 자체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야. 라고 시작하게 되면 어디까지 채워야 될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채우면 행복해야 돼요? 이만큼 채우면 행복해요? 이만큼 채우면 행복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완전한 존재하지만 거기서 더 밝히기 위해서 이만큼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배워가는 어떤 과정들이 나를 좀 편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경이란 단어 하나가 또 저한테 다가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대학 수학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인문학을 하면서 묻고 답하는 과정, 왜 경을 챙겨야 됩니까? 경은 이렇게 챙겨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혼자서 그냥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제 글을 써가는 걸 홍문이라고 하는데 이 성략을 보다 보면 경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우 지겹게 알았어요 공경하는 거 알겠는데 뭘 그렇게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답을 하는 거예요. 경이라는 건 내 마음의 주인이야.
그 경을 챙기면 다 잘 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 알겠어. 경 좋은 거 알겠어. 내 마음의 주인이야. 여기를 이렇게 딱 읽고 나니까 그럼 마음이 하는 일은 뭐야?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 책을 또 쭉 읽다 보니까 맹자가 그런 말 했어요. 마음이 하는 건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관직사란 말을 했는데 전 여기서 이 말을 계속 또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해서 얻어야 되는 게 뭐야? 여러분 막 생각하고 공부한다면서 챙겨야 될 게 뭘까요? 역시 나는 불완전한 존재였어. 나는 해도 안 돼. 이걸 챙겨야 되는 걸까요? 공부해보니까 나는 잘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걸 잘 챙겨서 살면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걸 챙겨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래 나 참 좋은 사람이었어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저는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가장 큰 욕구가 칭찬받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 아자와 공경, 경자가 제 마음에 다가왔던 이유는 그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는 나를 공경하고 있어? 라고 저는 어느 순간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형식과 방법을 읽혀도 내 말에 힘이 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나를 자책하거든요. 이래서 안 돼. 이거 부족해. 저는 예전에 그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결정장애란 단어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저는 뭘 선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옷 살 때도 친구들한테 이 옷 살 때도 야 파란색이나 분홍색이나 이런 걸 막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란 단어를 버릇처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고전을 쭉 읽다 보니까 결정장애라는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어. 나 나를 못 믿겠으니까 네가 나한테 얘기해줘. 하다못해 짜장면 짬뽕 먹을지도 난 잘 모르겠어. 아주 쉽게는. 또 아주 크게 나가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나 모르겠어. 나 무슨 직업 선택해야 돼? 선생님 나 뭐 해야 돼요? 엄마 나 뭐 해야 돼요? 친구야 나 모자라는 것 같아? 그걸 나한테 들어가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남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를 공경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순간 그 결정장애라는 말이 저를 되게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살면서 사람 붙잡고 다 그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내가 나를 못 믿겠어. 나 나를 못 믿겠어.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야, 내가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힘겹게 만들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세상 탓만 했구나. 그래서 저는 내가 나를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나를 챙기면서 그 챙기는 마음이 내 말에 힘을 분명히 실어줄 수 있다는 거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어에서도 그 옛날에도 더 옛날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스스로를 위해서 배웠는데 야 요즘 사람들은 남들 위해서 배운다? 이런 얘기를 공자가 했거든요. 여러분들 배운다고 하면서 나를 챙기는 생각을 하면서 배우는지 아니면 남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배우는지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니까 돈 들여가면서 형식과 방법을 익히고 있다면 그 이전에 내가 나를 공경하는 마음을 잘 챙기는가?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스스로의 자신이 생깁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눈빛과 말투에 형식과 방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자신감이 저는 생긴다는 걸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와닿는 단어를 찾고 그래서 그 단어가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뭐 찾아보라 그러면 바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잖아요. 왜 남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정말 중요한 건 남들 뭐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사색의 시간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 영화 킹스 스피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빠인 조지 6세가 어릴 때 왼손잡이였고 안장다리였고 그 유모한테도 굉장히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너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아주 어릴 때부터 인식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갑자기 사랑 찾아가면서 얼떨결에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말더듬이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게 되는데 이 말을 고치길 찾아간 사람에게 마음의 생각을 고치면 말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예. 나는 완전하지 못하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주입받으면서 살았으니까 말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뭐 말만 하면 혼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더듬이라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재미있게 봤던 내 아이디는 강남빈이라는 드라마 많이 보셨나요? 네. 이 드라마 보면서 저 주인공은 왜 이렇게 말에 힘이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성형수술 하기 전에도 성형수술 하고 난 후에도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끊임없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죠. 아, 내가 외모로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 안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드라마에서 깨달으면서 드라마 캐릭터에도 말에 힘이 실리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만나고 있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공경하고 있어? 이걸 찾으면 혹여나 말을 조금 더듬더라도 내 안에 자신감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 말을 더듬는 것이 아주 힘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챙겨야 되는 이유를 통해서 그것만 챙길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 말에도 힘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이해할 수 있으면 행복감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 중에 아인슈타인이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천재래요. 근데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있고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 잘 타는 사람한테 가서 너 왜 물고기 이렇게 못 잡아? 혹은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한테 가서 너 나무를 왜 이렇게 못 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걸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걸 남한테 가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일단 검색을 잠깐 멈추시고 내 안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를 공경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지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잘 낳아주신 사람이지 그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위에 쌓이고 쌓여서 이미 밝은 여러분들이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접하고 너무 인문학하니까 너무 멀어 어려워 따분해 이렇게 느끼시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드는 거 한 권만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 한 권만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거기서 나한테 콕 와서 박히는 단어가 뭐지? 한번 찾아보시고 나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내가 나를 공경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와서 콕 박히는 그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 나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아 잘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었지라는 걸 찾아가는 즐거움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